이번 주에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이죠. 미국과 중국의 빅 이벤트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중국은 내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천명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고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양국이 큰 경제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내년도 중국 경제 청사진은 어떻게 되는지 또 백악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과연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겸임 교수 또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내년도 중국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다.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어떤 행사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이제 94년도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연말에 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경제공작회 들으니까 조금 어색하죠. 네. 그러니까 중앙이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거 경제 우리가 경제 공작이란 말이 업무입니다. 그죠? 중국에서. 그래서 중앙경제업무회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올해 지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거죠. 경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성과를 한번 돌아보고 현황도 한번 지켜보고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에 이제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 통화 정책이라는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중앙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네. 정말 높으신 분들 우리가 뭐 지방의 성장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높은 사람이 다 모여서 이제 내년 경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그런 회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아마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바로 이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제 내년도 목표 성장률을 발표를 하는데 그 목표치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2%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예. 사실 지금 중국이 계속 지금 위기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 중에 과거에 중국이 이제 뭐 이제 8% 성장해서 이제 7% 이제 6% 들어왔는데 네. 아마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이 항상 해오는 구간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볼 때는 6%에서 6.5%의 구간 성장의 이야기를 던지는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두리뭉실하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6% 안팎의 성장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말투로 아마 내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성장률 전망치를 일정 부분 하향 조정할 여지를 열어둘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뭐 성장률 전망치를 그렇죠. 열어둘 수밖에 중국의 없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뭐 안 좋다라는 게 반증하는 건데. 예, 그동안 뭐 10%, 9% 성장하다가 뭐 작년에 6.5%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네. 아마 이번에는 6% 안팎 뭐 이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6% 우리가 안팎이라고 하면 6%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여지를 열어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마 그런데 6% 달성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저는 6%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 내년 내후년에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자, 안 그러면 좋군요. 예. 그래서 뭐 이게 가장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이 네네. 불확실성인 존재가 지금은 대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내적인 요소가 워낙 또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인, 네, 자체적인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 가능성, 네. 구간 성장 6.6.5 네네. 부분으로 이렇게 할 것인데 6점으로 6%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교수님 말씀하면 이게 좀 이제 상황이 이제 좀 심각해지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 요소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력진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경장세가 쭉쭉 뻗어 나가다가 지금 이제 주춤하고 꺾이는 상황인데 그 원인은 그럼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까 중국 자체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네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중 간 이야기는 뭐 잠시 또 이야기하더라 예. 하고 일단 자체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수출, 투자, 소비인데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이 예 같은 대로 수출 중심, 메이드 인 차이나로 성장을 해왔는데 그다음에 네. 투자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소비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 수출도 과거에 비해서 이게 지금 이게 뭐 80%가 빨리 되면서 이게 예전만큼이 안 나오는 거죠. 또 수출을 견인해왔던 게 중국의 민영 기업인데 네. 전체 수출의 거의 한 47%가 민영 기업이 하는데 이게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투자도
국유기업 공급 간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부분들이 시멘트, 철강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숫자도 안 되죠. 문제는 이제 소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소비의 문제가 가장 믿었던 거고 중국 인건비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치를 봐도 나옵니다. 예전만큼 쓰질 않는다는 거,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달 11월 달만 보더라도요. 이 자동차 판매량이 한 255만 대 팔렸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것 같죠. 근데 전년 동기 비하면 한 14% 떨어진 거예요. 많이 줄었네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자릿수로 떨어졌군요. 그런데다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우스푸어, 그러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서 했던 친구들이 갚지를 못하는 형상.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이제 자꾸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막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비도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 이 세 가지 불이 켜지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금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중국 성장세 둔화 원인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네네. 하셨습니다. 어제 박 교수님께서 중국 갔다 오셔서 현장 소식을 더 잘 알 텐데 어젯밤에 오셨군요. 예. 따끈따끈한 소식이군요. 네. 어제 저는 중국 개혁 개방 40년 사진전을 국내에서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예. 가보니까 우선 1979년 중국 시장을 개방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4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평균 보니까 연평균 9.5%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세대 2대 경제 강국이 됐죠. 제조 무역 강국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2009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198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중국 경제 9% 성장했습니다. 근데 네. 성장 내용을 보면은 투자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당시 세계 평균이 한 22%였는데요. 중국은 명목 기준 한 48%까지 올라갔어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성장했는데 네. 문제는 기업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데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죠. 박 교수님 말씀대로 수출도 부족하고 소비도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 그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6% 중반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부분이 우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장률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명목 기준으로 중국 대중 수출 비중이 27%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수출 비중이 중국 수출 증가율이 한 10%포인트 떨어진다면은 네. 우리 명목 GDP가 한 1.3%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네. 있죠. 예. 자,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의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아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우리는 신시대에 계속해서 개혁 개방을 추진해서 네, 화면 보시죠. 네. 네, 이게 100년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뭐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여러 가지로 어제 해석이 좀 되더군요, 박 교수님. 그러게요.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뭐 미국과의 패권 다툼도 염두에 둔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시장의 기대치 만큼 구체적인 여러 가지 개방의 폭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어지는 정치 지금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미국과의 미중 간의 정쟁에서 지금 이 리더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취소한다는 것은 결국 이 공산당 리더십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끝까지 네. 맞서겠다는 뉘앙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했던 저는 시나리오다 보고요. 그래서 네. 뭐 해왔던 이야기죠. 결국 이 패권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자유민족주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지금 2개 100주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꿈을 지금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꾸준히 뭐 해나가겠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그 개방의 폭,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제조 분야에서 어떤 더 폭이 늘어날 것인지, 제한됐던 것들이 어떻게 개방을 더 확대할 것인지, 네. 관심 있는 서비스 분야를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겠죠. 네. 거기에 대한 부분, 미국이 관심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폭이 또 수입을 얼마나 더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어지는 이제 정치 이벤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NBC 보도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뜻을 뭐 피력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도 내놓더군요. 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속 미국 무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양국이 서로 피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수면화로 잠재해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공작회의에서 과연 그 시장 개방, 개혁 개방, 미국이 기대하는 것은 금융 시장을 포함한 자본 시장이거든요. 서비스업.
이거를 어떻게 개방하느냐 그러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은 건 아닌데요. 네.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자본시장 그다음에 서비스 중국이 네. 얼마나 개방을 해주느냐. 아. 이게 앞으로 제일 관심거리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일종의 휴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뭐 중국 제조 2022호 수정이나 아니면은 이번 중앙경제 공작회를 통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모습, 약간의 백기를 드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강경한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중국이 100개를 든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많이 물어오십니다. 여러 네. 매체에서도 물어오시는데 이 100개를 든다는 표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도부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공산당이 한 이 국가 아젠다입니다. 2025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좀 우리 봤던 2개 100주년 얘기도 하는데 이런 아젠다가 기타국 그러니까 뭐 미국이 어느 나라든 여기서 수정 변경된다 이건 아까 말한 정치적 이 네네.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이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부분이냐? 큰 틀에서의 이제 우회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 우리는 지난 상해에서부터 수입 박람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무역 불균형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노력을 하겠다. 더 많은 양을 수입을 하도록 더 하겠다. 자꾸 이야기하는 이제 금융 부분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자본시장을 이렇게 오픈할 것이냐 부분인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에 했던 이 무역에서 이 잃어버렸던 돈을 금융을 통해서 그걸 다시 가져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더 개방하나 갈 것이고요. 이 지금 기술 탈취 문제, 지금 중국 제조 2025가 지금 많은 기술을 지금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데 지적권 부분에서는 좀 더 정부 입장에서 지적권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했던 부분.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올해 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이 예. 대중 무역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3,093억 달러였는데요. 올해 10월까지 보니까 3,445억 달러, 오히려 11%나 늘어났거든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이 아직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미국 무역 전쟁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패권 전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조금 자제하겠지만은 중국 제조 2025 그거는 자체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그 다음에 목표하는 거는 금융강국, 위안화 국가를 포함한 금융강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좀 덜 나타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추진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하다 보니까 양국의 피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니까 저 관세를 부과하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물건 더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예, 예. 네. 소비자들이 불만이고 중국 일부 제조업자들이 중국 부품을 사야 되는데 부품가이 비싸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대중 무역 적자가 줄어들기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표면적으로 무역 전쟁은 조금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조금 보완해서 네. 말씀드리면 네. 지금 관세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 관세 전쟁, 그러니까 우리 무역 전쟁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 글로벌 밸류체인, 그러니까 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국을 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제 금융 이제 대국이는 알겠는데 금융 강국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제조 대국은 오케이, 근데 제조 강국으로 가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기술 패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권이라는 건 저는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나라의 영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질문을 네네. 하셨는데 이게 중국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엄청난 영향을 했고 거기서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같이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자꾸 밀어내려고 빼라. 미국 기업들 나와라. 그죠? 들어오든가 아니면 동남아를 가라. 이렇게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 네네네. 것들이거든요. 그럴 경우 그 미치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이게 이 수치로 보는 것과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뭐 탈중국을 강제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정책의 기조라고 본다면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미국 이벤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달린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요. 내일 정도면 이제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계속해서 김 교수님 금리 올리지 말라. 그거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내일 새벽에 발표됩니다만 네. 내일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올릴 근데 것 내년이 같으세요? 문제인데요.
지난 9월 점도표를 보면 한 3차례 정도 인상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아마 점도표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경기가 좋아질 금리를 계속 올릴 텐데 물가도 내년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장단기 금리차 축소 많이 이야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번 주에 지금 월요일 날 미국에서 그 발표된 2가지 체감 지표가 있었는데요. 네. 뉴욕 그 제조업 지수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10.9로 지난달 22위에서 크게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전미 그 주택 시장 지수라고 있는데 이것도 56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 통계는 좋은데 이제 12월 들어서 이 통계를 보니까 상당히 나빠지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시점은 뭐 정확히 몇 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경기 네.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원래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 인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뭐 트럼프 이야기 관계없이 네. 경제 상황이 그걸 이야기해 주리라고 그럼 보고 그 점도표상에 나와 있는 횟수가 뭐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최대 뭐 4번까지도 예측이 나왔었는데 뭐 절반으로 준다라는 뭐 이제 전문가 전망도 있어서요. 예. 그 정도까지도 네.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뭐 트럼프 대통령 심기가 정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개혁 개방에 대해서 지금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은 일단은 뭐 내년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이번에는 금리를 올릴 기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미국 증시도 최근에 나오는 소리가 뭐 산타랠리는커녕 루돌프의 코도 못 봤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수치가 이렇게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보기는 월급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신호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실물 경제를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꾸 좀 실물 여기에서는 이제 FOMC한테는 좀 수치만 보지 마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게 횟수도 저는 두 번으로 준다는 데서 저는 한 표를 던지고 네. 네.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올라가는 게 분명히 저는 확실시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도미노가 이제 중국과도 같이 맞물릴 경우 다가오는 파고. 그러니까 증시 부분들이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운 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지금 금융 자체가 시장 자체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가장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 금융 지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네. 그게 많은 중국의 시민들이 중국인들이 허탈해하는 부분들 그런 불안감이 결국 공산당의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가장 두려운 게 미국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게 가장 두려운데 내부적인 잠재적 네. 폭발이 계속해서 상존해 있는 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 뭐 리더십의 타격. 앞서서 지금 미국 경기가 이제 내년에는 좀 침체될 가능성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예.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 지금 10월 이후로 주가가 많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동안 사실 저 세계 경제 올해 들어가지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되고 일본 1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고 유로존 경제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만 남아 있는데요. 네. 근데 미국 경제가 내년에 여러 가지로 나빠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 주식 시장인데요. 과거 보면은 주가가 경기에 선행했어요. 네네. 그래서 기간에 따라 아주 선행 기간은 다릅니다만 보통 선행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정점 치고 나서 경기 정점하고 69년 이후로 경기 순환을 보면은 11개월에 걸쳐가지고 S&P 500이 평균 23% 떨어졌거든요. 아, 시차가 그 정도 나는군요. 예. 예. 근데 특히 2007년 1월이 미국의 경기 정점, 바로 직전 경기 정점이었는데요. 네. 그때 보면은 17개월에 걸쳐가지고 무려 S&P 500이 449%나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거 예. 폭락을 했군요. 예. 근데 저는 뭐 이번 저 미국 주가를 경기하고 평가해 보면은 지금도 미국 주가가 상당히 20% 정도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경기 정점이면은 미국 주가가 상당히 더 큰 조정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네. 사실 중국 주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죠. 우리는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도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네. 네, 미국이 올해 한 S&P 500이 4% 정도 떨어졌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중국보다는 미국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네. 경기 침체에 빠지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는 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짚어본 중국 내년 경제 성장률, 뭐 상황, 그 다음에 정책 방향, 무역 분쟁, 기준금리 여러 가지 다 이벤트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고 우리 경제에는 매우 큰 대변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내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요? 어떤 제언을 하시겠습니까? 한 두세 가지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지금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본, 뭐 영국, 독일, 이렇게 캐나다의 지금 동맹국들한테 지금 중국산 제품 쓰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당연히 화웨이 이런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 관련된 제품들은 결국 당신네 나라들의 정보를 파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구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결국 이 미중 간의 기술 패권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또 제2의 사드 사태가 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짧은 시간이니까.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조 부분 입장에서는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글로벌 이 생산 네트워크도 그렇지만 중국 경쟁력의 성장에 의해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으로의 접근 방법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중 간의 FTA 지금 서비스 후속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큰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한 금융 서비스도 있고 모 서비스라는 분야가 엄청 큽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정부나 민간에서 좀 접근하는 노력, 연구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짧게 한 말씀,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중국이 이번 금융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면 중국 체질이 굉장히 강화되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국 금융 시장, 특히 주식시장 들어가지고 개인이나 뭐 금융회사 전체 국가 국부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자, 오늘 박승진 교수, 김혜익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